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30억이라고 일컬어졌던 레미안 트리니온 1순위가 마감이 됐는데요. 무려 5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와, 이거 어마무시한 기록 아닙니까? 경쟁률은 238대 1. 84제곱에서 531대 1의 어마무시한 경쟁률이 또 나오게 됐고요. 5구제곱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84제곱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거. 뭐 일단 몰빵하는 김에 그냥 왕창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 5구제곱이 20억, 84제곱이 27억입니다. 거의 무려 7억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4제곱에 어마무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237.53대 1인데 5구제곱 20억, 5구비제곱 21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대 1, 198대 1을 찍었죠. 근데 요걸 그냥 갈아엎어 버리네요. 84B에서 531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뭐 현금 부자가 어마무시 많은 거 아닌가라는 또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걸려 있고 분양가가 25억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2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오롯이 뭐 25억 자체를 다 현금으로 때려 넣어야 되는데 5만 명이라는 사람이 25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묻지마 청약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고요. 절반 이상은 아마 묻지마 청약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20억 넣고 30억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먹어도 고야 라는 그런 방식으로 청약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첨자 발표 후에 상당히 이 계약 완료 시점까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주변에서 한 57억 매물까지 나와 있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지금 58억에서 60억 가고 있으니까 27억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액면대로 보자면 이제 50% 오프가 될 수 있는 정말 반값 아파트다. 근데 말이 반값이지. 반값이라도 27억을 하는데 그것도 25억 올로 그냥 현금으로 때려 넣어야 되는데 25억 초과되면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나와. 이거 레버리지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걸 5만 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기저에 깔려있는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실적과 여러 가지 어떤 자산 비중과 기술력과 모든 어떤 시장의 평가가 딱 이 종합이 돼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기대 심리야, 기대 심리. 일단 강남 쪽에 깃발 꽂으면, 그리고 주변 시세에 딱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무리해서 진입하더라도 다 먹게 돼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어떤 자산, 근거 없는 어떤 가치, 그 기반 위에서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 시대는 뽀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 금융시장의 대지형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 관계가 됐습니다. 금융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딱 함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동산 시장이 알바노냐 마이웨이를 가련다 하면 충분히 우상한 궤적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깔아놓은 게 빚이잖아. 그 빚은 어디에서 유리된다? 금리, 또 환율, 또 국채,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냥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아파트 시장은 그 가격 단가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뭐 적용 규제해서 25억 초과는 2억밖에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건 정말 이제 아직도 멀었다. 이거 정신 차리려면 정말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실질적으로 지금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가 10월 14일 거래에서 7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 10%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포동 쪽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심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액면가대로 지금 급매 상황에서 떨어지는 가격대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7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물을 막 쏟아내도 이걸 집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전에는 그냥 관망사로 집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집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만큼 집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점에 올라가 있는 집값을 어떻게 끌어내리겠습니까? 자기 자금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서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집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저점에서 죽으면 되니까. 이거 왜 고점에서 잡아요?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지금 거래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선 확실히 구축 시장에서의 11월, 12월의 대변화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분양 지형도만 보더라도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뭐 기대 심리 때문에 다 매몰되어 있어서 이걸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큰 코 다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JP모건이 코스피 지금 4천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천도 가고 6천도 간다. 만약에 6천까지 가버리면 이게 50% 성장하는 거거든요. 50% 상승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 시장의 상승도가 50% 가면 집값은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 아주 높아요. 예전에는 주식 시장이 좋으면 아파트 시장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쪽의 성장세 그리고 이쪽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흐름은 굉장한 속도로 머니무브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시아 평균치보다 낮다라는 지적 JP모건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소 이슈가 지금 이제 세제 개편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당초 45%였는데 20% 빼주기로 했습니다.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고,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나 규제 디스카운트 해결 호재가 이 증시 부양 요소로 굉장히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시장은 이 반대급부적으로 하방 압력을 굉장히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세 완화 때문에 하루 만에 1,400억이 움직이잖아. 그죠? 엄청난 머니무비 현상이 지금 부동산 자금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말머리를 돌려 세워서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을 퍼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2 강의 통화가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시중에 어마무시 풀려 있는데 그 자금 자체가 대체로 다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JP모건의 6,000P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지난 밤에 나스닥, S&P 그리고 이 다우가 좀 보합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지수 자체가 그냥 훅 꺼지는 어떤 폭락장을 연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스탯을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증시 랠리 머니무브 현상 때문에 지금 은행 예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22조가 빠져나가고 있죠. 옛날에는 은행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 때문에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생산적 가치 확대라는 이 금융적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22조가 한꺼번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 결국 뱅크런 현상에 빗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금 흐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은 돈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폭포수입니다.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야. 쫙쫙 그냥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져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경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분당의 TL1 역시도 이제 100대 1 가까이 세 자릿수 이제 찍었다고 하고 있는데, 47세대 모집에 4,72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84제곱 위주로 이 경쟁률이 많이 몰린 걸 볼 수가 있고, 84제곱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반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25억을 찍고 있어요. 야, 경기권 아파트가 무슨 분양가가 25억을 하냐. 근데 주변시세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나. 27억. 더샵 분당 TL1 역시도 지금 거의 27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84제곱 같은 경우는 25억 6천 정도 되는데 경쟁률이 50대 1을 찍었다는 얘기죠. 분당에서 그동안 분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한 건데,
여기도 이제 기대 심리란 얘기입니다. 일단 분당에서 신축 잡아버리면 강남 못지않게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즐비해가지고 이 분당 TL1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기가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게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억 넣고 30억 더 먹는 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가 이 분당에서도 당연히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풀악셀을 밟고 한 40억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깔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한국은행 이 발표, 공식적인 어떤 발표를 통해서도 한국 부동산의 어떤 가치 상향의 가장 기저의 이 모티베이션은 바로 기대감이었다. 상승 기대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액면적 지표들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니킥을 날리고 그냥 뭐 옆차기를 날리고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튼튼한 스탯 위에 쌓여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한국은행 또 공식적인 발표에서 나왔었어요. 지금 분당구 10월 10일 거래 보시면 7억 하락했습니다. 35% 빠졌어요. 19억에서 12억.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가가 27억에 가까이 나왔는데 50대 1을 기록한다. 이분들 당첨돼도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분당구는 지금 빵권입니다.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 되잖아요. 결국 아무리 호가가 버틴다 하더라도 이거 버티지 못합니다. 스스로 디스를 할 수밖에 없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204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200건에 그치고 있어요. 이거 1000건 되겠습니까? 11월 달에? 어마무시한 지금 거래 절벽들이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언론에서나 여러 또 방송에서나 다시 아파트값 오른다더라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가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곳들 역시 보시면 26억 빠지고 11억 빠지고 7억 빠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조금 늘려서 한 3주간 거래로 늘려서 보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랐던 것 아닙니까? 이 마포구도 7억, 4억, 4억, 3억, 3억, 3억씩 기본적으로 3억 이상 떨어져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6억 하락하고 있고 5억 하락하고 있고 4억 하락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한 3주 동안의 어떤 타임라인을 딱 늘려서 보면 떨어지는 이 파이가 굉장히 크게 깨져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외곽권 7억 이상 떨어지는 곳, 화성 쪽 7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6억, 평택시도 6억 이상, 남양주시도 5억 이상. 이 경기권 하락 속도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토지에서 비껴나간 비규제 지역이라 여러모로 뭐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서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 당연히 서울 쪽이 좀 풀이 죽어 있으면 경기도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천은 뭐 지금 거의 반토막 추세로 고스란히 지금 아파트 값이 가고 있습니다. 12억이 이제 6억이 돼버리는, 이게 그냥 노멀화 돼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라는 어떤 잘못된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휠 꽂혀서 그냥 급하게 직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순위 집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 이제 속도를 지금 높인다고 하는데, 빨리 이 공급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집값 자체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초강도가 나왔는데 규제는 뭐 아주 단단하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이 공급 라인 자체가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상당히 또 집값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11월 대책은 뭐 정확하게 먹혔던 거고요. 거래량의 80% 이제 급감하는 상황 속에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되 좋은 기회들이 나오는 곳들은 좀 노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탄에서 롯데캐슬 무순위 집주비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동탄은 화성 쪽 비규제 지역이죠. 여기 25개 구역, 12개 지역 다 묶여 있는데 구리와 화성은 빠져 있습니다. 집값이 나름대로 올랐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보시면 동탄 롯데캐슬이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3년인데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무순위 입주로 나오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곳이다. 6호제곱이 3억대입니다. 6호제곱이라고 해서 20평대 좁은 평형이 아니라 거의 7,4제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동탄 롯데캐슬이 지금 27평 6호제곱이 14억 5천인데 매물가는 지금 거의 한 15억에서 16억, 어떤 곳은 18억까지 지금 내놓은 곳도 있는데 3억에서 18억 가까이의 이 간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무순위들은 잡으셔야죠.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화성에서. 지금 화성도 다시 오른다 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규제 지역 이 호재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글쎄요, 동탄 쪽 아파트 값도 지금 이 규제가 딱 규제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뜨겁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DH방배, 잠실 레미나 아이파크, 레미나 원페타스 이번에 부정청약 46가구, 35가구, 그리고 41건 나왔죠. 한 120채 정도가 한꺼번에 무순위 집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또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또 분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대출도 안 나오잖아. 대출도 줄은 상태에서 서울의 어떤 상급지 무순위 집주는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 증산 4구역 이제 곧 풀릴 예정이고요. 삼성, DLENC, 삼성은 여러모로 또 삼성물산 또 DLENC와 협력해가지고 도심복합사업 이 시행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공공분양 2,400세대, 이익공용 717가구, 통합공공임대 430. 그러니까 이익공용, 그 다음에 지분적립, 토지임대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상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3,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분양이 시행된다는 게 가장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길 2구역 역시도 포스코 ENC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1332가구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익공유형과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으로 나오게 된다면 신길 2구역이나 증산 4구역이나 분양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한 3억대까지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들은 좀 잘 지켜보시라. 20억 집어넣는데 30억 먹을 수 있다는 점은 황당한 정말 그런 반포에서 분양한 곳, 그리고 분당에서 분양한 곳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말 획가닥 뒤집어져 버리면 그냥 거의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양가들인데, 정말 걱정이 되죠. 일단 지금 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갈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는 정말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미국이 셧다운 종료, 지금 임시 예산안 통과해가지고 재가동 이제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셧다운을 지금 이제 종집을 찍는다. 그래서 하원 쪽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낸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이 오늘 밤에 또 오를 가능성도 있고, 코스피 역시도 이런 호재 고스란히 받아서 또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은행 뭉칫돈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보다는 머니무브 현상으로 인해서 증시로 갈 가능성 높다. 그래서 1년 내 6,000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파격적 전망은 어쨌거나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일단은 돈이 흘러 들어오니까요. 막대하게 80조 이상, 100조 이상 은행 예금 다 깨버리고 증시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심지어 B2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B2는 위험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한쪽으로 몰빵하시면 또 안 돼요. 밸런스를 좀 잘 잡아가시면서 지켜보신다면, 기회 이제 무순위 집집이나 공공분양 이런 거 좀 잘 챙기시면서 또 구축이 떨어지는 지점 잘 파악하신다면 정말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거의 코스피가 내년에 50% 이상 더 인상되고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이 JP모건이 내놨어요. 경악할 만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코스피 시장에 이 정도 갈목할 만한 성장을 더 거둔다면 부동산 시장은 훅 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이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기회는 노리시면서 구축 떨어지는 상황들 잘 살펴보신다면 큰 리스크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앞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먹방빠람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